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3페이지 예제 119 하중기 간법 중에 잔여를 극한 보겠습니다. 병자 무술 정축 정리. 무토가 투관해 있습니다. 축술미형, 당연히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개수. 희신은 지지묘목이나 유금이나 가능하지만 천간개수는 무토합거, 을목은 정화를 생활이 취하지 않는다. 토 식상이 난동하고 있는 사주죠. 남자라면 식당 난동을 도화로 보지만 여자는 단순하게 식당 난동을 도화로 감명해서는 안 되며 주에서 보아야 한다. 청상으로 지내는 청상. 남편성을 보는 요령, 자녀를 보는 요령. 무토 상관희신 축경금을 제거하는 병화가 딸. 기토 식신 기신 개수가 아들. 원구에 희기가 섞이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육친성 자녀인 경우에 각자 모두 제거하는 십신으로 해당 육친을 본다. 무토 상관희신 기토 식신 기신 기토 제거가 가능 시에 무토는 원래대로 딸, 기토 제거 글자가 아들. 이때 만약 무토를 극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글자가 딸, 이렇게 보는 거죠. 자녀의 경우 배우자궁, 자녀궁 참관한다. 배우자 궁에서 나온 십신과 자녀 궁에서 나온 자녀 궁에 있는 십신이 중요하다. 이 명주의 장남을 보겠습니다. 갑진 정축, 갑술 정묘, 축 술형, 노술합, 기토, 정화, 간목. 이렇게 취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팔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묘운이 가면 묘운으로, 묘운, 묘술이죠. 3대1의 관계. 쟁합으로 보지 못한다. 원국 묘술합은 원국 묘술합이 있죠. 각자 합류. 왜요? 정화가 동지에 설하고 있고 또 술토는 축술형이 있죠. 각자 합류. 대운의 묘는 술을 쟁합하여 합주 상태가 된다. 2대1이죠. 만약 묘년이 오면 3대1이 되죠. 다시 술을 합류한. 원국에서 합류, 대운에서 합거, 윤회에서 합류로 복원되는 거죠. 간목은 천간에 왕한 정화의 설을 입으니까 간목 제거, 즉 가신이 승왕하죠. 대운 기토와 간목이 간목은 합류된다. 정화가 윤현이 와서 갑을 설하려고 해도 불가하다. 그런데 정묘는 묘목이 대운과 같이 오니 순목이고 삼묘가 있게 되는데 정화는 순목의 손상. 목이 화에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순목에 질식되어 사라지는 것이니 그 흉한 작용은 막히는 것. 신경계통이 막혀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하실 겁니다. 임자 병호 정축 갑진.
5월인데 화를 취하지 못하고 좌우충이 있고 자진수국이 갑병이 있고요. 개수, 격신은 개수, 보화는 신금, 신은 축에도 쓸 수 있고 진에도 쓸 수 있어요. 간목, 사지죠. 월의 살, 월사인데 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있게 되죠. 채용신 정화가 칠살 격신 개수의 극해를 보니까 전륜발이라고 보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화시킨 건데 일반화시키는 논리는 부족합니다. 음양법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양법. (122번) 예제 갑진 정축 신유 경인 유축 금국이 있고 경이 투관하고 정화가 투관했는데도 신금으로. 왜요? 경금으로 취하면 정화가 신금을 기토 때문에 제거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중에 생지로 있어서 간목도 있고요. 그래서 거류를 보면 신금이 격신, 기토가 용신, 병갑이 정용신. 이 팔자는 병신, 기의, 무자, 무호. 해월인데 자수도 있고 신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취하지 않고 면에 있는 병화를 취하고 그리고 무토를 또 군뇌 신생으로 무토를 임수를 취하고 경금을 취하면 임수는 무토 병화가 투관해서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에 혼잡이 있습니다. 기토가 제거한다고 해도 월에서 있어서 미치지 못하죠. 경금은 그래서 임수는 이렇게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요. 괴수를 취해볼까요? 괴수. 마찬가지입니다. 기토가 있죠. 병화가 기토를 돕고 있습니다. 임수를 제거하려고 봤더니 경금이 보호하고 있죠. 이 술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자, 수국, 회출한 임수가 병화를 긋고 무토가 병화를 지. 술을 격신으로 취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간목과 간목을 취할 수 있고 무토를 취할 수 있는데 청용신은 간목은 해 중에 있어서
병화를 돕지 못합니다. 간목이 병화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려면 임수를 설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경금, 임수가 같이 신에 있어서 병화로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간목으로서는요. 그래서 무토를 취해서 병화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취한다. 학력 보는 방법, 형제 보는 방법은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들락거리는 나쁜 놈이다. 묘유충을 하고 있지만 시에 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있어요. 형을 하고 있지만 일단 충으로부터는 도울 수 있죠. 그래서 을목, 개수, 경금, 일간도 생극권이 있는 것. 형제의 성별을 가리는 방법. 체성이죠, 체성. 부친은 편제인데 원국에 편제가 없으니까 을목 정제가 부친성이죠. 여기서는 처도 부친성, 그 다음에 처도 정제, 부친도 정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정격 지용을 제대로 하고 나면 우리가 육친이나 운로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큰 무리 없이 해석이 됩니다. 하준기 선생의 간법이 특출나고 신묘한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체계화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125 예제에서는 인해합, 임수투간의 병신합이네요. 병신합. 각자 병신합은 합류가 되겠죠. 합류. 신금은 약한데요. 미토가 있어서 그나마 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에 욕지여서 아주 쇠하진 않죠. 병화는 당연히 인목이 있고 비록 월에 신령을 했다고 하지만 쇠하진 않습니다. 약하십니다. 그래서 합류, 양자 합류. 주보를 분석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남편성, 그다음에 자녀. 자녀는 식상이 태극전이죠. 육신을 보는 것은 자. 사망을 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병술, 무술, 갑신, 갑술. 종격으로 무토가 왕하죠. 병화가 있고요. 종격으로 간목이 쓰임이 없기 때문에 시에 있는 간목이 쓰임이 없기 때문에 종격이 가능한 겁니다. 신금은 종격인데요. 신금은 없어도 그냥 취해 놓는 겁니다.
일단 형제성은 체성으로서 항상 성별을 먼저 가려야 되는 걸, 자, 형제를 논할 때 항상 성별을 먼저 가려야죠. 성별. 십신으로 가리는 것은 아니다. 성별을. 격신. 사평기전에 보면 용신이 상하면 어떻고 상신이 상하면 어떻고 용신이 상하면 어떻고 일간이 상하면 어떻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똑같이 이렇게 격신과 용신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격신은 주로 신체이고요. 격신, 그러니까 진가가 혼잡되고 청하게 하지 못한다. 진가가 같이 멸망한다. 같이 사라진다 할 때 우리가 주로 수환을 논하는 게 생명을 논하는 거죠. 용신은 주로 사업을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청하게 하는 청용신이 굉장히 사업상으로는 중요하다. 나의 사회적인 어떤 평가, 내가 타고나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어떤 성취해야 될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은 청신을 보는 거예요. 주로 청신을 봐야죠. 상병제나 관사, 감옥에 가는 정보 등은 관살에 관할 거죠. 태극제는 관살이라는 겁니다. 조폭 두목의 여친. 오자가 나왔네요. 신금, 일간, 신금. 유축, 금이 왕하죠. 임계 병이 있네. 이렇게 취하면 됩니다. 경금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다음 발자는 이거 보시고요. 조폭 두목. 앞에는 여친이었고 이제 조폭 두목입니다. 임진, 갑진, 계사, 을묘, 진진, 자영, 병화가 배생합니다. 무토, 병화, 을목. 저한테 문제가 없습니다. 예제 129번 육친간법. 조금 여기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육친 공부를 했는데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사경인, 갑신경호, 인호 화국이 있고 인사형이 있습니다. 화가 왕하죠. 경금이 투간에 있고 그러면 경금은 간목을 제거할 수 있겠죠. 임수도 신금에 임수도 있네. 그러니까 격신은 정화. 월에 사지라고 해서 인사형, 인호 화국이 있기 때문에 생기를 간다고 묻혀야겠죠. 그래서 정화를 취할 수 있다. 청용신은 임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극하는 간목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없어도 취할 수 있죠. 격신은 정화, 청용신, 병금, 무토. 병, 갑, 청신 더 왕하기로 하면 왜 그러냐면 경금이 여기서 오히려 약하죠. 그래서 병화를 원활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주보인데 거류상 부득이하게 취하는 겁니다. 먼저 군신, 희신, 기신을 정하고 나서 육친성을 구별하는데 육친성은 통상의 전통적 방법에서 말하는 대로 편제가 부친, 정제가 처성, 정관이 남편, 여자의, 실살이 애인, 식상이 장인 1차로 정한다. 일단 이렇게 기존 전통적인 어떤 아까 명칭이 정명 명칭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오긴 하죠. 이렇게 정한 육친성이 최종적인 육친성으로 확정될지는 미정이다. 주된 이유는 1차적으로 확정된 육친성은 격신, 희기를 통과해야 비로소 최종적인 육친성이 확정되는데 육친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육친성의 구비 조건. 육친성이 기신일 경우에는 육친성을 보지 못한다. 정편성이 혼잡되면 육친성이 되지 못한다. 예외가 있죠, 여기서. 예외. 그러니까 자녀, 형제. 이것은 원래의 원 육친성에서는 혼잡이 불가피한 거죠. 육친성은 원국에 출현하지 않으면 변성이 육친성인데 그것도 육친성이 되지 못한다. 희기를 다시 가려서 부흥성을 구해야 한다. 없으면 생하는 거든지 희기를 나눠서 극하는 거든지 그걸로 정할 때 그것도 다 시기를 가리라는 거죠. 우선 원령을 보면 인목인데 모광하고 인목과 인사신 사명이죠. 병화, 간목, 경금이 완전히 파괴. 인호는 병정화를 회복하고 병정화는 왕하여 경신을 극하는데 경신금은 격신이 되지 못하니 병정화 중에 하나를 선정한다. 병화는 원령의 장생, 면의 록지, 시의 양인. 병화도 매우 왕하다. 다만 병화의 근이 형파, 중책을 담당하여 불가하여 황제가 되기는 불가. 정화를 보면 연지의 양인, 시의 록지, 음간의 양인, 하여튼 정화는 하여튼 년의 왕하죠. 시의 록지, 정화도 왕하고 손상이 없어서 병화와 정화를 서로 비교하면 정화를 격신으로 취하여 황제가 된다. 다만 문제는 병화는 원령의 장생이고 정화는 사지. 진신 병화가 손상, 부득이하게 정화 가신을 취하여 황제로 삼는 것이니 적전수에서 진신 득용하면 평생 귀하다. 그런데 가를 사용하면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명주는 추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격국이 높지도 않고 인생도 매우 곡절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명국이 정하는 것. 격신은 원령의 사지이면 취할 수 없다. 다만 사지인 원령에서 형충을 입으면 더 이상 사지가 아니게 된다. 사절 이런 것을 취하지 않는데 정화는 원령의 사지이지만 원령이 충을 입고 있어 원령이 약하지도 않고 또 국을 하고 사절지는 더 이상 어떤 기가 없는 건데요. 이 사절지가 충이나 합이나 뭘로 동하게 되면 약한 기는 생기를 얻게 되고 거기에 왕한 기는 약해지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내, 병은 생, 정은 산대, 충이 있으면 아니면 화국이 있으면 병은 약해지고 정은 강해지는 거죠.
진신과 가신이 무엇인가? 진신은 원령의 길을 얻고 생기가 있으며, 생기는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길을 강화해주는 생부, 강화해서 활성화. 여기에 같이 쓰는 용어 중에 기기라고 있었죠. 기기. 유통에 의한 활성화. 또한 가장 왕한 오행이 진신이다. 다만 형충극해의 변화로서 격신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고난을 내려놓음이 마땅하여 약간 약한 오행을 격신으로 한다. 그래서 가신을 용하여 진신으로 삼아 용하는 것이다. 이가 당진이다. 이런 명분 큰 기기는 없는 것이다. 다시 이것은 사업, 혼인, 자녀의 조합에 영향을 준다. 원인은 무엇일까? 가신을 용한다는 것은 진신을 청하게 하면 어려워 혼잡하고 청하게 하면 불가하다는 것이니 혼탁한 명국은 귀기도 없고 가신이 격이면 혼인이 불순, 자녀도 마찬가지. 선생이 말하기를 자 독생자다. 형제가 비겁이 형제 자매성인데 이런 간목은 자기 자신, 원령 인목은 비견인데 두 형제가 응해하는데 인사신 사명, 간목이 형으로 파괴. 또한 경금이 계두하여 극제, 인목이 극되고 절멸. 오로지 간목 자신밖에 남지 않는다. 간목 자신은 신금의 극을 입지 않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전통 이론에 비춰보면 이명저는 활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활바람이 이루어지면 재난이 있다고 하는데 맹인들은 일주는 왕수에 부참한다고 하며 하중기 선생은 일주를 보죠. 일주의 재난은 주로 격용신의 손상을 받을 때 비로소 재난이 있다고 하므로 일주의 재난을 볼 때는 격용신의 손상 임무를 보는 것이며 격신과 용신 손상을 내면 일주가 상해 있는 것. 자평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대로 해보면 정화, 경금, 을목이죠. 을목. 채성 을목이 희신이고 음간이니까 동성이죠. 그 음간이 남자 형제. 을목 남자 형제죠. 신금이 극하니까 정화로서 구름한다. 정화가 을목, 정화. 정화가 남자 형제입니다. 려월에 정화 사지 무력. 일시 5는 기토가 제거 불가. 이렇게 쉼표를 대야 됩니다. 제거 불가하다는 게 아니고 시지의 오화는 기토가 이미 정화를 설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손 아래 손이 남자 형제 인연이었다. 여자 형제는 간목인데 기신, 경금을 보는데 병화가 극하니 임수 무토를 보면 인사 무토, 무토 형파, 여자 형제 인연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 체계에 맞춰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목이 신금에 앉아서 천간 경신금이 또 섞여 있어 다처에 매고 오명의 처이다. 중신맹파는 정편제 무기토가 처성인데 원국에 정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기로 했죠. 생하는 식상이 처이다.
오처가 머물지 못한다. 이 군신맹파 해설이 취하지 않습니다. 군신맹파에서는 정편제가 없다고 보지만 원국의 정제 기토, 편제 무토의 생황고를 보니 오중에 기토가 있고 인사 중에 무토가 있습니다. 혼잡한 거죠. 무토가 희신이죠. 그러면 기토는 기신입니다. 극하는 것이 우선인데 간목도 기신이죠. 그러면 경금으로 최후로 간목을 제극하고 혼잡하는 신금을 정화로 제한다. 따라서 경금 무토, 경금 정화. 병화가 혼잡하고 경금은 극, 무토. 초성을 확정할 수 있죠. 무천명은 아니다. 다만 무토, 정화, 경금. 이 처성의 동태성이죠. 처궁 신금은 희신이죠. 인연이 없지는 않지만 다처의 명이다. 제2대성에서 정화죠. 추가적인 궁이 필요 없으면 일체의 명이고 추가적으로 궁이 필요하면 해당 궁신의 숫자만큼 다처의 명이다. 경금은 천간지지 상계, 기타 처성은 무토정화. 처궁에서 역량을 계산한 것으로 가능하다. 경금, 신의 3급, 충을 빼면 2급, 인신충으로 일지와 월지가 작용하는데 월지, 인호하고 확도 연결, 오화의 욕지, 일이 납니다. 일시가 아궁이니 일실교를 계산한다. 인사에서는 불계산. 다처의 명으로 다처. 간목이 신금에 앉아있고 천간 정시종사, 이건 오명의 처라거든요. 그냥 다처.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보면 자식성이 무군, 하나도 인연이 없다. 무자식이 아니라 정연이 박약하다는 거죠. 자녀를 볼 때는 반드시 아들은 식신을 보고 딸은 상관을 봅니다. 병화 식신 기신이고 정화 상관 희신이죠. 무토를 써서 병화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기토가 혼잡합니다. 신을 쓴 다음에 정화를 쓰는데 정화는 기에 기토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불가하죠. 갑이 극하는 것은 경을 쓰는데 또 신이 혼잡합니다. 이 신을 또 정화가 제가 이것도 불가하다고 그랬죠. 시주에 경금도 있고요. 경금. 그 다음에 정화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신금을 제거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있지만 인연이 약하다는 거죠. 있지만. 전환법, 무슨 아까 맹파의 육친법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같은 어떤 주, 성궁 전이법인데요. 주를 통째로 옮겨서 보는 방법인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육친 성은 성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게 이런 거 내용이죠. 부모 사망과 관련해서 을미을류, 병술, 기초, 격신은 우축, 경금, 무토, 정화, 을목, 신금이 가신. 맹파 주석을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격국을 정하는데 격국을 보려면 먼저 원령오행의 왕세를 본다. 원령오행은 유금, 금이 왕하다. 지지는 충미가 모두 토이고 토가 왕하여 금을 생한다. 명국의 오행은 모두 금을 중심으로 논할 수 있다. 그러면 신금을 해야 하는가? 통상 유신금이 황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신금 오행보다 왕한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축은 경금의 고신, 유축 금고. 축은 경금의 고지이고 신금의 고지가 아니다. 축은 금의 고, 충미충, 축술령, 금과 열리게 되며 경금이 방출된다. 토가 왕하여 경금을 전대한다. 경금이 매우 왕하다. 그런데 격을 취하는 원칙상 투출이 우선이니 경금이 투출하여 당연히 경금의 황제이다. 투출, 자, 회국 또 투출, 회출이죠, 회출. 국을 이루면 유행한다. 천지 유행이다. 국을 이루면 천간에서도 흘러다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황제를 분배했으니 용신과 기신을 가린다. 그리고 명국의 격의 고제를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경신금이 같이 왕하여 하나의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상이다. 둘이 다투면 필시 하나는 상해를 입는다. 경신금이 서로 다투는 것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가? 재와 관이 중점적인 다툼의 대상이다. 신금이 혼잡신인데 청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 귀명으로 청할 수는 없다. 어떻게 청하게 하는가? 신금이 기신이니까 재화가 있어야 하며 재는 극이고 화는 설이다. 정화가 없어 극이 불가. 술 중에 정화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축술형 날라가 버리죠. 개수가 없어 설도 불가. 따라서 경신금이 혼잡 동항, 파격이 비참한 운명이다. 일단 청용신을 정화 을목으로 취하긴 했지만 정화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을목이 극기토하는 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을목조차도 약합니다.
신금이 혼잡하고 청하게 하지 못하니 만반탁, 만반이 혼탁하여 기가 사람을 고되게 한다. 명국이 결정한 거죠. 맹인규결의 유격무용 단수지인이라고 한다. 희용이나 욕친 상황을 보죠. 경금이 격신, 용신은 무토, 을목이 용신, 신금, 기토는 기신이다. 외모는 출중하고 열정적이며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일주, 태양, 대지의 봉헌이 필요하다. 을목은 화초, 을목이 용신, 기토는 상관, 식상은 설수하고 기토는 을목의 제국에 청해지니 소위 외모는 뛰어나다. 외모의 기준은 식상인데 일간 중심. 우리가 앞에서 외모를 볼 때는 일간을 태극점으로 해서 희기를 불문하고 일간 병화를 청하게 하면 외모가 좋다고 본다. 즉 정화가 혼잡하는데 기토, 유금이 혼잡을 제약하냐면 외모가 좋다. 지금 기토와 유금이 정화를 제거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간을 청하게 하는 글자 기토 유금의 희신 여부는 불문하는 거죠. 기신이면 최종적으로 제각하나면 충분하다. 16세, 19세 상을 당한 거예요. 여자는 정인이 모친, 편인이 혼잡이 없으며 을목 정인이고 용신, 을목이 모친이다. 월지는 모친궁, 육친을 볼 경우 궁선을 같이 보니 명국에 이미 근무하는 정모가 있다. 을목이 월주에 놓여있으니 유금을 신금으로 변하고 을목은 신금을 충구, 을목이 극을 입어 죽는다. 월주는 한운으로 16세 30세. 한운 이렇게 봤는데 9년씩 보는 것이 18년을 보는 게 우리는 보았죠. 16세의 모친궁의 모궁의 도의. 억지로 막 16세에 맞추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병술은 경술령 모친 사망한다. 정해운, 해운의 을목사지. 지금 십 18년로 하면 해운로 가야 되는 거죠. 해운. 여명은 편제가 붙인 정편제 혼잡, 청하게 하지 못하니 이미 극부의 정복이다. 음양이 다투니 부친과 인연이 있다. 73년 정은 개축면 부친 사망한다. 정편제 경신금, 신금을 제어하지 못한다. 정해운, 정화가 신금을 갑인년, 임술 화국, 경금을 경신이 모두 사라진다. 육친을 볼 때는
혼잡을 인정, 불인정. 이것이 중요하죠. 자녀는 혼잡하는 거, 형제도 혼잡하는 거죠. 나머지는 혼잡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궁, 한우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보, 지용부, 그 다음에 육친, 희귀. 주보의 희용신이라고 해도 육친에서는 귀신 역할을 하니까 그걸 봐야죠. 그 다음에 2차 대상까지만 본다. 희신 기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육친을 읽어내는데,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중기 선생의 어떤 간법을 봤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냥 뭐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분의 그 신묘한 어떤 그 적중률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토대가, 이론적인 토대가 없는 부분에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론 체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간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법의 이론적인 어떤 체계화된 이론적인 토대는 현재로서는 군신, 주보, 주보 이론이 원류죠, 원류. 여기서 파생된 게 군신 이론인데, 이것은 맹사. 이게 대륙 중국 본토에서 어떤 맹인들의 이론이 민간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그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쪽을 버리기 아까워서 자꾸 이런 쪽으로 같이 어떤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원류는 주보 이론파입니다. 주보 이론. 그래서 주보 이론으로도 얼마든지 다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일관되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주보법이 하중기 선생의 그 신묘한 적중도 높은 그 간명 분야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이론,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명조를 바꿔가면서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권부터 쭉 이어온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라서 낯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히 공부하시면 손에 잡히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